자, 이거는 이제 요런 게 좀 메모를 하시면 좋아요. 그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 뭐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얘들아, 둘러싸이려면은 우선은 만나야 되지 않니? 우선. 이렇게 만나야지 둘러싸이지. 그래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랬을 때는, 우선은 만남을 찾아야 되니까 교점 먼저 찾으셔야 돼요. 교점부터 체크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또 안 하면 애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교점부터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그래프 있죠, 그래프. 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시간 다 뺏겨오는 고2, 고3 애들이 많아가지고 둘러싸인 면적 구하래. 자, 예를 들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그래프가 하나 있고 이걸 fx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모르지 여기 gx라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질문에서 물어본 거야. 이게 이 넓이 둘러싸인 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그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둘러싸여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점이랑 이 점을 안 찾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이거라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교점부터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fx는 이 gx라는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렇죠? 연립 방정식이죠. 연립을 먼저 해서 풀면은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의 그림이라면 이런 상황의 그래프,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라면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3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x가 알파가 나오고 베타가 나오고 감마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아직 그림을 안 그렸기 때문에 연립을 해서 풀었는데 근이 3개 나온 거야. 서로 다른 셋이 중근도 없어.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이 왼쪽 그림은 제대로 그린 그래프지만 저렇게 그릴 필요가 없다가 포인트고 지금 알파 라인과 베타 라인과 가만 이 정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3번 이렇게 만났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만났다 봐요. 예를 들어서 직선처럼 하고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만났다. 그럼 만났으니까 직선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게 gx가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그래프가 근데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오고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거든. 왜냐면 우리가 이 넓이를 내가 만약에 S1이라고 하고 이쪽의 넓이를 S2라 가정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그렇잖아. 원칙적으로는 S1을 구하려면은 위에서 아래를 빼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gx-fx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해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2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베타부터 감마까지 f가 위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f 빼기 g를 해서 베타부터 감마까지 적분해야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좀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 누가 위에 있을까? 누가 아래에 있을까? 이게 판단이 돼야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에서 만났다 붙이면 도대체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는 누가 위에 있을 것이며 베타와 감마 사이에서 누가 위에 있을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근데 그거를 원칙을 제대로 하려면 또 애들이 또 이 fx 그래프를 제대로 그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또 저걸 더 미분하더라고.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냥 넓이를 구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 넓이만 구하겠다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건 아니야. 됐지? 이걸 또 안 얘기를 안 해주면은 그래프를 잘 그리고 있더라 얘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자, 하는 거 잘 봐봐.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중근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중근이 없다는 건 이런 식으로 만났다는 거잖아. 알파 이런 경우에서 그지? 이렇게 돼버리면 위치 관계가요. 위에 있던 애가 반드시 아래로 가요. 만나는 점에서. 얘가 하나의 실근이면 중근이 아니면 그 만나는 포인트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위치 관계는 무조건 뒤바뀌어요. 접하면 달라지죠. 접하는 순간이라면은
윗주각이나 안 바뀌지. 그치? 근데 또 3중 근육은 또 바뀌어. 3중 근육은 또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접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 근이 실근이라는, 그러니까 근을 다 계산을 하셔야 되고, 이거 근을 안 구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근을 구하고 나서 중근인지 아니면 단일근인지를 판단하세요. 뭐 안전제복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누가 윈지 아래인지는 궁금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베타 감마에서 누가 윈지 아래인지 궁금하면 이 베타와 감마 사이에서, 사이 동네에서 그냥 가장 이쁜 숫자 별 하나 있죠. 만약에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이고 3이었으면 2 같은 거 있잖아.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를 찔러봐. 찔러봐서 G가 더 크더라. 이런 모습이라면 얘가 위에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F가 함수값이 G보다 크더라. 내가 중간에 임의의 어떤 하나의 값을 대입해봤더니 F 함수값이 크더라. 그러면 베타와 감마 사이에서는 F가 위에 있는 거야. 이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굳이 이거를 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겠다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거든. 그 그래프 잘 그렸다 쳐도 그 그린 그래프가 문제풀이에 작용하는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자, 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항상 임의의 랜덤한 아무거나 숫자를 대입해서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번 한번 해볼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y는 x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라는 이거 3차함이죠. 대충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식을 안 가르쳐 주거나. 또는 이제 얘가 이제 또 y는 xy 이렇게 둘이 둘러싸인 면적 구해봐라 이런 문제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연립을요.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는 x이다. 연립을 한번 하고 이거 뿅 넘기면은 이제 8x가 만들어지고 x로 묶어서 인수분해까지 열심히 해보시면은 아마 x-2에다가 x-4가 되면서 이렇게 빠르게 해버렸습니다. 자, 단일근 3개 나왔죠. 그렇죠? x가 이제 0이거나 2거나 4가 나왔죠. 그럼 요거 3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프의 상황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0인 라인과 2인 라인과 4인 라인에 3번 만났는데 요 y는 x가 그치? 우리가 당연히 누가 윈지 아닌지를 대충 그래프 모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중간에 어딘가에 뭐 제일 이쁜 1 같은 거 하나 있잖아. 1 같은 걸 넣어보는 거야. 여기다가 1을 뿅뿅뿅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4인데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곡선이. 이거보다. 1,1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동네에서는 요거를 만약에 1번 함수, 이건 2번 함수를 가정을 했을 때 이 0과 2 사이에서는 1번이 위에 있고 그럼 여기서 누가 위에 있냐면 2번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위치만 그냥 뒤바뀌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특별히 이 친구는 3차 함수기 때문에 이게 또 간격이 똑같으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또 딱 센터이기 때문에 요 점이 변곡점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요 위쪽에 둘러싸인 면적이랑 이 아래쪽에 둘러싸인 면적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넓이를 2번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왼쪽 넓이만 구하셔서 2배 하셔도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왼쪽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이 S1 한번 구해볼게. 그래서 이 S1을 구하는 방법은 자 적분합니다. 적분.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2까지 적분을 하겠죠.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위의 함수가 3차 함수고요. 아래 함수가 직선입니다. 이것 빼기 이거 적분하셔야 됩니다. 요거 적분하시면 돼요. 이게 뺀 함수거든요. 이게 뺀 거죠. 이거 빼기 이거. 그치? 그래서 얘는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6x 제곱에다가 플러스 8x가 되는 거죠. 요거를 적분하시면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좀 해보면은요. 이게 또 오랜만에 정적분. 이게 4분의 1의 x 4제곱, 2x 세제곱, 2분의가 떨어지니까 4x 제곱 만들어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다 2만 넣으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0은 넘어가잖아요. 2 집어넣으면은 2개 약분되면서 4, 8, 5, 마이너스 16 들어가니까 더하기 16이 만들어지죠.
넓이가 4인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할 필요가 없는 게 이쪽 넓이가 여전히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변곡점인데 센터인데 그지. 그래서 예, 1번 답은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더 해볼게요. 2번 안 어렵죠? 그러니까 좀 노련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초반에 원래 다 하는 건데 근데 위아래 잡겠다고 그래프 그리겠다는 게 조금 답답해 보여서 항상 2번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y는 그 x제곱이라는 함수랑요 그 다음에 y는 x 3승 마이너스 2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둘러싸인 면적 구해봐라. 우선 교점부터 찾는 겁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이 3차 함수랑요 저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연립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넘어가 버리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는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 x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해주면은 x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근이 3개가 나온대요. 얘도요. 마이너스 1이 근 하나 상생, 0이 또 근이 있고 2가 근이 있으니까 단일근 3개. 그 얘기는 또 저 두 함수는 3번 만나고 접하는 거 없다. 위치 관계가 교점을 토대로 해서 막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지. 그냥 이 정도 마이너스 1 라인에서 0인 라인에서 2인 라인에서 만난다. 그 안에 그래프 잘 그려져 있잖아. 그거 그리지 말라는 소리야. 그거 그리지 말라는 소리야. 여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아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서 여기가 어딘가에서 왜 이렇게 만났을 거 아니야. 그 만약에 여기서 누가 윈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본인이 요 사이에 분수 넣어야 되잖아요. 싫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쁜 거 하나 있네. 누구 이쁜 거 누구? 얘가 제일 이쁘지 뭐. 1 넣어보자는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마일. 얘가 더 위에 있지. 그럼 내가 얘를 1번 함수, 얘를 2번 함수라 가정을 했을 때 이 0과 2 사이에서 1번이 위에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여기 이쪽에 누가 위에 있었겠냐? 2번이 위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 이쪽 동네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2번 그래프가 위에 있기 때문에 대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테그랄 마일부터 제로까지 2번이 위에 있으니까 이거 빼기 이거죠. 그죠? 이거 뺀 거. 그래서 이제 x 3승에서 마이너스 x제곱에서 마이너스 2x를 빼서 적분을 하시면은 아마 요 동네 둘러싸인 면적이 나올 겁니다. 자 플러스 이쪽은 누가 위에 있다고요? 1번이 위에 있죠. 그죠? 그럼 1번 이번에는 이거 빼기 이거 하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는 저거 마이너스 바꿔주셔서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dx. 그래서 뭐 산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자 기본 12-7번으로 갑니다. 하대기 5번 12단원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단원과 13단원 두 개를 묶어서 시작합니다. 자 기본 12-7번입니다. 이거 좀 잘 보세요. 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자 1번 문제는 뭐냐면 y제곱은 x래요. 야 이거 뭐죠? y 여기 사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제로. 이건 이제 x축을 말하는 거고 x는 4. 뭐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요거 세 개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봐라 이제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 y제곱은 x라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 이게 그죠? 많이 보던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이 친구 역함수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너의 역함수를 구하잖아? 역함수를 구하잖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xy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y가 0 이상이면은 얘가 0 이상의 값을 가지니까 x도 0 이상이라는 게 느껴지나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거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 기본기 x가 0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 친구의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잘 봐봐.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리 바꿔볼게. 역함수 구해보자. 저쪽 역함수가 뭐냐면은 이제 y가 되죠? 자리 바꿔주셔야 돼요. y는 x제곱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2차 함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자리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바꿔봤자 똑같네. x도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저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원래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죠. 가장 기본 형태. 그 2차 함수가 일사분면만 보는 겁니다. 여기만 보는 거죠. 그렇죠? 얘가 바로 이 친구가 바로 이 친구의 역함수예요. 역함수라는 게 y는 x 대칭을 시킨 거라 자리에 바꾼 거라서 중간에 여기에 y는 x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면 저 y제곱은 x라는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가 y제곱은 x라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하학을 배우는 건데요. 포물선의 함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y제곱은 x. 그리고 y가 0 이상이고 x가 0 이상이다. 여기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제 이쪽 그래프 그린 겁니다. 이쪽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 친구랑 이 y는 제로라는 게 x축이거든요. x축. 또 이거지 뭐 x축, x축, x축. 그 다음에 x는 4. 아 모르겠다. 이런 데다가 x는 4. 이런 애가 있으니까 요선이랑 요선이랑 요 친구로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해봐.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니네 이거 알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y는 뭐야? 루트 x지, 그치? 이거 무리함수라는 거야. 무리함수. 무리함수가 원래 2차 함수, 역함수잖아. 근데 이게 슬퍼지는 게 이 넓이 x를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0에서부터 4까지 얘를 적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루트 x를. 근데 우리가 루트 x는 여기선 적분하지 않는다고. 무리식은 적분을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구할 수가 없는데 내가 y축에 대한 적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y가 2잖아요. 여기가 2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번에 배운 거에 따르면은 여기를 S1이라 했을 때 이쪽 넓이를 구하는 게 y축에 대한 적분이거든요. 그렇죠? y축에 대해서 0에서 2까지를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함수가 이렇게 이쁘게 정리가 돼 있어요. x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y축에 대한 적분을 하려면은 함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x는 y에 대한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딱 정리되어 있네요. 이제. 그래서 이 S1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적분할 수 있는 함수니까. 자, 가볼게. 그래서 이 S1의 넓이는 자, 적분합니다. 자, y축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0에서부터 2까지를 적분하시면 되고 원래 이거였잖아요. 원래 쌤이 xdy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x 곱하기 dy. 그러니까 x 가로 dy 아주 작은 세로. 옆으로 뉘어져 있는 정말 얇은 직사각형. 정말 얇은 직사각형. 그랬을 때 이 x 자리를 이제 이걸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y제곱. 그래서 얘가 y제곱의 dy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보라돌이 넓이다. 그래서 얘 계산은 뭐 산수니까 얘가 이제 3분의 1의 y3승 3분의 1의 y3승 이렇게 처리하시고 2 놓고 넘어서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계산 결과가 3분의 8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기가 3분의 8. 근데 우리는 이 네모 넓이를 알고 있는 중이거든. 이 초록색 네모 넓이가 가로 길이가 4고 세로가 2이기 때문에 전체가 8이거든요. 8. 그죠? 전체가 8. 그러면 8에서 이거를 뭐하면 답이다? 빼면 답이다. 그래서 이 S라는 것은 8에서 3분의 8을 빼니까 3분의 16인가요?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Y축에 대한 이제 적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해볼게요. 2번. 2번은 또 뭐냐면, 봐봐. Y제곱은 X라는, 이상하다. 정리 왜 이렇게 돼 있지? 좀 느낌이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또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는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둘러싸인 넓이. 이거 연립을 또 해야 돼. 연립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연립한다.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연립해요? x 대신에 넣읍시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좋죠.
연립이라는 게 뭐 x를 일반적으로 구하지만 정리 상태가 이렇다면은 y로 정리하는 게 편하잖아요. 해볼게요. 자, 그래서 y 제곱은 가시고요. x 넘기고 y 넘겨서 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2-y로. 그 다음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y 제곱 만들어지고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인수분해가 1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y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교점의 y좌표가 나오는 거죠. 실제 뭐 대충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거는 아까 그려놓은 그래프라서 아까 이 무리함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잘 봐. 잘해줘야지. 잘 봐. 자, 우리 풀이로 가자. 내가 생각하는 풀이를 알려줄게. 메모해놔 이런 걸. 이거는 그냥 사고방식이라서 이게 정말 한 애들을 뭐 되게 많이 가르쳐봤는데 한 15%? 10% 정도가 되더라고 이게. 이게 공식이었으면 되는데 공식이 아니어서 안 되더라고. 자, 봐. 그 넓이, 길이, 뭐 뭐라 그래? 기울기도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등등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울기는 빼자. 바뀔 때가 있습니다. 넓이, 길이가 정말 중요하잖아. 부피까지는 안 물어보잖아. 그치? 넓이와 길이 같은 얘네들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해도 대칭이동하여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수학학원에서 왔으면 공식을 배웠는데 이런 게 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넓이랑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꼭 거기서 구할 필요 없다는 거거든. 보잖아. 쌤 생각은 그래. 아니, 넓이 구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상한 꼭지점에서 거기서 문제를 풀고 있냐 이거야. 움직여서 풀지. 가장 기본형으로 와서 풀지 그래. 넓이 물어봤는데. 넓이가 꼭 하늘나라에서 구해야 되고 거기가 이상한 좌표 평면에서 오른쪽 위에서 구하는 넓이랑 원점에 갖다 놓고 풀는 넓이랑 뭐가 다르겠냐 이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계산 지옥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지 이게.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한다는 그 고딩 수학 고수들은 실제 문제풀이의 현장에서 시험 문제풀이를 봤을 때 절대 5,7에서 안 풀고 원점에 갖다 놓고 풀지. 그러니까 다 걔네들의 문제풀이는 기본형만 가지고 풀어. y는 x제곱, y는 x. 그냥 다 원점에 걸려있거든. 모든 대표점들이.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이쁘고. 딴 애들은 막 x-5의 제곱, 여기서 풀고 있겠지만 움직여서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거는 얘랑 둘러싸인 면적이 궁금한 거야. 넓이를 구하는 문제라고 하잖아 지금. 그럼 왜 이거를 이상한 모양을 가지고 하지 말고 얘네 두 가지의 상황을, 이 두 그래프의 상황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어떠냐 이거야. 이거 대칭을 해서 푼다고 넓이가 바뀔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니네가 이거 y는 x 대칭을 시키는 게 x, y 자리 바꾸는 거 아닙니까? 자리를 바꿔버리면 얘가 이제 y는 x제곱, 우리가 사랑하는 이치 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 이것도 자리 바꿔봤자 뭐 이쁘잖아. 이게 뭐 x는 소수자. x는 얘가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돼버리니까 요거 정리 좀 해주면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 그냥 이 친구랑 이 친구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면 얘랑 얘가 둘러싸인 넓이랑 이게 어떻게 다르겠냐고요. 본인 생각이 될 수 있겠냐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한 10명에 한 2명 됩니다. 1명, 2명 됩니다. 왜냐면 넓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움직여서 접어서 대칭이동해서 풀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공식이 아니어서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다루는 본인의 사고방식이라서 나는 원래 저렇게 한다. 야, 나는 복잡한 데서 되게 하기 싫어.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수학 잘하고 싶으면 이 생각을 못 들어. 킬러들 대하는 태도야 이게. 수능 가서도 센 놈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거란 말이야. 아 박세군 조금 이제 환경을 바꾸자. 아,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자. 이러면 걔네가 약간 순리가 된단 말이야. 엄청 독해 보이던 애들이 뭔가 조금 이제 환경을 바꿔주고 뭔가 작업을 쳐주고 뭔가 넘겨주고 하면은 얘네가 갑자기 순딩이 모습이 되거든. 근데 거기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라이트해진다는 거야. 문제풀이 방법이. 이렇게 출제가 됐던 기존의 모의고사 수능 문제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와 진짜 킬러다 죽는다 계산 엄청 길어라고 했던 애들은 그냥 거기서 푼 거고, 어떤 애들은 야 몇 줄 컷이야 금방 돼 깔끔해 그런 애들은 이 작업을 해주는 거지. 야 이거 애들 다 옮겨 직선 곡선 일로 다 옮겨 여기서 딱 재세팅 한번 해봐 똑같잖아. 근데 계산이 이쁘지 이런 거라는 거지. 책상 앞에 붙여놔. 하루에 한 번씩 읽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돈이 생각이 안 돼. 야 니네가 문제 풀 때 니네가 스스로 움직여서 푼 적 있어? 별로 없잖아. 거의 없다니까. 왜냐면 움직여라 이러면 애들이 움직이는데 움직여서 풀어야지. 아 내가 여기서 풀지 말고 여기서 풀어봐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이게 본인 생각이란 말이야. 그게 진짜 어려운 거지. 진짜 해보시기를.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기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2차 함수 직선 둘러싸인 넓이 연립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립을 해. x 제곱은 빵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연립하시고 넘어갑니다. x제곱 더하기 x 또 자려고 콩잡는 애들이 있는데 잔소리합니다. 기대하세요. 자, 딱 이렇게 x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1 이렇게 나옵니다. 뭐 대략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뾰로롱 이런 그림 아닐까요? 으차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어머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건데 한 번에 가야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자 몇 분의 6분의 최고차함계수 얼마? 1 요 길이의 몇 승? 이러면은 게임에서 보다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라는 말이야. 아래 그 옆으로 이상한 비어져 있는 그래프 그리지 말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게 이제 기하에서 배우는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거를 나는 봐봐. 이 그림이 그 그림을 이렇게 돌린 거란 말이야. 돌려서 여기서 푼 거지. 뭐가 다르겠냐고. 절대 똑같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요. 12-18번. 대소번, 미적번, 투번, 원이번, 분수번 다 똑같지 않냐 이거. 넓이는 원래 테마잖아. 단원의. 과정의 테마거든. 단원의 테마가 아니고. 자, 12-8번입니다. 이번에는 접선 둘러싸인 뭐를 한번 해보래요. 와, 이거는 진짜 이런 문제는 그냥 한 7초 컷이야. 진짜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좀 있어서. 자, 보세요. 자, 1번 문제는 저 fx가 3차 함수거든요. 3차 함수의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접선을 구해주자. 그럼 이제 f 먼저 추억의 미분 벌써 추억이 됐네. f 프라임 x 이게 3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하시면 되고요. x는 2에서의 접선 구해달래요. 2에서의 접선이니까 뭐 우선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기는 해야겠다. 그렇지? 자, 2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제 12에다가 4에다가 5를 빼니까 3이 되나 보다. 그치? 그래서 x는 2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는 3. 그 다음에 F2도 계산해야겠다. 함수가 사실은 필요 없는데. 자, 2 들어간다. 그러면 8 마사 마텐 플러스 9 3 그치? 그래서 2,3을 지나고요.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3짜리 접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뭐 우리가 또 이제 또 이거 변곡의 이거 안 가르쳐줬나? 변곡의 x 구하는 공식 가르쳐줬지? 몇 분의 면? 마이너스 3a분의 b니까 변곡이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변곡 x를 구하는 거. 그래서 대충 이런 것 같아요. 뭐 대충 느낌이 이런 그린 거지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의 3차 함수가 있어 보이고 여기가 변곡점이 여기 있는데 이 정도에 한 3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 여기가 3분의 1이 있어 보이고 좀 이런 거자. 그래프의 모습이 대충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 변곡점이 있어서 이 정도 라인에 3분의 1이 있는데 x는 2에서의 접선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3짜리이기 때문에 대략 느낌적인 느낌이 요런데 2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 그러니까 뭐야 요런 느낌? 그러면은 여기서 쭉 가다가 얘랑 여기서 쭉 가다가 딱 만나지 여기서. 그래서 이제 2번에서 아마 저 넓이 물어볼 거야 얘네가. 이 넓이 구해봐라. 접선과 둘러싸인 면적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쌤이 저번에 알려줬던 공식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지? 이게 그 12분의 그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를 알아야 되잖아. 여기를 이 점 알아내야 되잖아. 근데 뭐야 여기가 무슨 점이야? 접점이야 접점. 여기가 무슨 점이야? 이 변곡점이야. 여기가 무슨 점이야? 또 다른 교점이란 말이야. 이 접점도 1대2라며. 그럼 여기가 변곡이 3분의 1, 여기가 2면은 야 이게 얼마 벌어져 있어 이거. 3분의 5가 벌어져 있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라인까지는 얼마가 벌어져 있어야 돼? 3분의 10이 벌어져 있어야 되죠. 그럼 3분의 10 왼쪽으로 밀면 되잖아요. 얼마가? 그냥 나온다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그거 개처럼 하셔야 돼요. 열리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치? 근데 이걸 다 결정된 거라서 이거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접변도 1대2.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봤던 요 넓이 S라는 것은 이제 단칼에 끝납니다. 자, 몇 분의? 12분의 최고차함계수 얼마? 1 붙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요 길이의 4제곱을 해야 되죠. 여기가 2지 않았습니까? 요 길이 얼마입니까? 5에 몇 승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2분의 62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넓이 공식 모르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거 안에 재밌어 보이죠? 접근 하시면 됩니다. 누구는 빼기서 너무 재밌는데요. 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이제 오늘의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이에요. 그러면 진짜 외우라는 거는 진짜 편하니까 외우라는 거야. 내가 진짜 뭐 많이 외우라고 하는 편은 아닌데 내신제만 외우는데 이거는 안 외우면 너무 뭐라 그래? 너무 불편함이 많고 친구들한테 너무 이제 밀리는 거야. 역함수와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 역함수와 정적분이랑 좀 다른 얘기인 게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너희도 이제 이 내용을 모르지 않아요. 모를 리가 없지. 왜냐면은 고1 때 공통수학 2나 다 역함수를 배웠던 거라서.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증가함수, 역함수는 1대1 대역에 대한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증가함수라 가정을 할게요. 증가. 이게 증가가 아니면은 약간 골때려집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한 95% 이상의 문제들은 증가함수만 출제를 합니다. 증가함수가 있는데 그 친구의 역함수는 y는 x로 대칭 이동을 한 함수. 그래서 이거 y는 x가 이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딱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 친구의 역함수는 저거라 이렇게 되는 애가 역함수겠지. 그치. 얘가 이제 y는 f 우리가 인버스 x라고 부르던 친구죠. 그랬을 때 그냥 본인 생각으로 한번 밀어붙여봐. 질문이 나오는 거야. 그 공통수학 2에서는 이런 교점에 대한 질문이었잖아. 교점에 대한 질문. 증가함수일 때 나라 네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누구 위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거 위에 올라가 있다가 포인트지 뭐. 근데 지금 얘네가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고 이 넓이 구해봐 이거야. 이 넓이 구해봐.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와 그 친구의 역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볼래 라는 뜻인데
어차피 이렇게 접은 모습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접은 모습이니까 이거 당연히 2배 하셔야 돼요. 요 윗동네를 구하셔서 뭐 아랫동네를 상관없겠지만 보통 F를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F 인버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얀색 그래프와 Y는 X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신 다음에 2배를 하시면은 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다예요. 그죠? 그죠? 원래 알던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Y는 fx라는 원래 함수와 그 친구의 역대응함, 역함수. 얘들아, 얘는 대칭 이동이 들어간 함수야. 그치? x는 f 인버스 y. 이건 대칭 이동이 안 들어간 애야. 근데 얘도 역대응이고 얘도 역대응이다. 꼭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정말 y축에서 x를 바라본 함수고, 그러니까 어떤 1,4를 얘는 4가 들어가서 1이 나온다고 읽는 함수고, 얘는 그런 모든 점들을 순서를 바꿔버려서 새롭게 만든 함수인 거야. 얘는.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달라. 근데 얘랑 얘랑은 똑같다고. 이걸 좀 깨닫기를 바래. 둘 다 역함수야. 이게 역함수라는 게 정의역이 매달 X일 필요는 없잖아. 역대응이라고 생각하면 돼.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이제 나오는 건지를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 원래 그래프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면적, 넓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거는 얘가 항상 그래요. 얘가 약간 무시당하죠. 보통 필요 없다 그래요. 너 필요 없다. 너 믿음이 없다. 그냥 y는 fx라는 함수랑 누구로 둘러싸인 넓이? 그렇죠.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서 여기다가 이제 2배 하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뭐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둘러싸여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연립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랑 y는 x로 둘러싸인 이 면적 구하려면은 요 교점이랑 이 교점을 모르면 적분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선 연립을 들어가시고 역함수까지는 필요 없고 fx 그래프랑 항등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2배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어렵죠? 기본 12-9번입니다. 자, 갈게요. fx는 x 세제곱의 마이너스 6이라는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f의 역함수를 g라고 하겠대요. f 인버스 x가 g다. 아, 이거구나. 얘네가 질문이 좀 어려워졌네 이거. 자, y는 fx라는 그래프랑 그 fx의 역함수랑 그 다음에 한 놈이 더 나왔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세 개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봐라 이런 거야. 대충 그래프 그려볼까요? 되게 무섭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치? 자, 한번 대충 상황을 좀 보면은 얘가 이제 x3승을 6칸 내린 그래프라서 뭐 미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원래 기본 x3승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죠? 그 친구를 6칸 내린 겁니다. 이 정도를 그냥 마이너스 6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 fx 그래프의 모습은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잠시 멈칫하는데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까지는 그릴 필요 없다고요. 얘는 요게 이렇게 y는 x에 요 라인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라서 모습이 어려워. 이렇게 오다가 이런 모습으로 생겨 있겠죠. 근데 그걸 그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이 친구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뭐 y절편이 여기네. 그치? 여기네. 이 정도에 마이너스 6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대충 느낌이 오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아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라서 이런 모습.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을 거라서 지금 요 차, 차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원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쪽은 별로 할 필요 없어 보이고, 잘 보면 알겠지만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 보여, 여기 요렇게, 요거 보이지, 요거 몇 배 하면 답이야? 2배 하면 답이네. 그치? 근데 여기 잘 봐봐. 여기서 여기 잘라서 이 왼쪽에 이 파란색은 따로 구하자. 이건 접근하기 애매하잖아. 이건 삼각형인 거야. 그치? 그리고 자세하게 보면은 얘가 기울기가 야, 그 기울기 좀 잘해야 된다. 알았지? 그 강명호 기출에서 뭐 탄젠트 뭐 기울기 고작 그거 보면 안 된다. 그 파이 제곱 더하기 뭐 16 뭐 이거 물어보던데 애들이 막 어려워 이런단 말이야. 야, 그게 뭐가 어렵냐? 기울기 4. 야, 저번에 4대 파이 그거 잘 쓰란 말이야. 제발. 기울기 이거 잘해야 돼. 진짜. 기울기. 근데 오늘 뭐 풀어주고 싶은데 그 애들 아직 안 본 데 있어서 오늘 못 풀어줘. 다시 봐. 기울기. 요거 기울기 얼마짜리였어? 마이너스 1. 얘 얼만데? 그 마이너스 기울기 얼마? 그 여기서 여기 수지. 당연히 수지. 그럼 봐봐. 여기가 6. 이것도 6. 1대1대 루트 2. 여기 비밀 45도. 그럼 1대1대 루트 2. 1대 루트 2. 요거 3루트 2. 이것도 3루트 2. 이거 여기 수지. 얘랑 곱하면은 18. 그럼 활행이 넓이는 얼마? 9. 아주 그냥 여기 교점 찾기만 해봐 진짜. 알지? 연립이나 해볼까? 아, 그냥 도형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연립을 하려고 그래? 여기 찾았어. 요건 끝났어 벌써.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초랭이, 이 초랭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초랭이는 이 친구랑 요렇게 둘러싸인 면적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자, y는 x.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뭐 요런 느낌. 여기서 잘라서,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에서 아래 거 빼적분하면 되지. 만나지 않아도요, 구간이 잡히면은 이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제로. 이게 y축. 여기를 찾아야 되잖아, 이제. 교점. 그러니까 이건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6이라는 저 3차 함수랑요, 누구와의 연립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넘겨서 또 멋있게 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대충 찔러보세요. 얼마 집어넣으면 성립합니까? 2죠. 그죠? 다른 근은요, 없잖아요. 더 이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2. 그럼 이제 요 넓이 S 구하자. S를 구하는 방법은 적분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자, 누구 빼기 누굽니까? 그렇죠. 직선에서 3차 함수를 빼야 됩니다.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그래서 x에서 x 3승 마이너스 6을 빼서 정적분을 하시면은 이 노랭이가 나와요. 여기 초랭이가 나와요. 그럼 초랭이, 파랭이 더한 거를 전체 몇 배? 그러면 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러싸인 면적은 정확하게 2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렵죠? 아래 거 하나 해보실래요? 12-18번 하나 해보시고. 우선 방금 풀었던 문제 잘 되시죠? 그냥 y는 x와 연립을 해서 교점 찾은 다음에 넓이 구하고 몇 배? 그러면 답이에요. 그래프 그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 거입니다. 그 다음에 11-10번입니다.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점을 지나간 것도 2차 함수. 근데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대요. 뭐 이런 느낌으로 선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런 뭐 둘러싸인 면적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싶나 봐요. 그랬을 때 그 둘러싸인 면적이 3분의 4가 되고 싶다. 이 노란색 깔칠한 부분의 넓이가 3분의 4가 되려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저 m값 얼마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여전히 이제 공식으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건데, 자, 우선은 둘러싸였기 때문에 교점하는 알고 있는 상태니까 여기를 알아내서, 그지?
여기만 알아내서 우리가 넓이 공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차함수와 직선 둘러싸인 면적. 연립을 안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x는 이렇게 mx라고 연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넘겨도 괜찮고 요로 넘겨도 괜찮아요. 왜냐면 x제곱은 넘어가면 얘가 이제 m 더하기 1의 x가 만들어지잖아. 우리가 찾는 근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찾는 거죠. 0이 아닌 근이죠. 그래서 x 안에 약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근은 실질적으로 여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제 m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서 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몇 분의? 6분의 최고차항계수 얼마 처리하시고 1 처리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간격의 상승이죠? 그럼 뭐야? 누구의 상승? 그렇지. m 플러스 1의 상승. 얘가 넓이 공식이 되는 건데 이 넓이가 이제 3분의 4가 된다 이거예요. 3분의 4가 되려면 이게 6분의 8이 돼야 되잖아요. 요거 8 돼야 되니까 요거 2 돼야 되는 거 아니겠니? n 값은 얼마? 이렇게 그냥 속전속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고 11-11번. 자, 그림 보시죠. 자, 다 아래 그림과 같이 포물선과 그 P점 2분의 1, 4분의 1 거기서 그 원이 접했대요. 뭐 Q는 당연히 이제 Y축 대칭인 점이 하나 또 있네. 자, 점 P에서의 법선의 방정식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쌤이 그림만 대충만 그릴게. 뭐 다 그릴 필요는 없어 보여서 지금 이렇게 XY 표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Y는 X제곱이랑 포물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다. 뭐 요쪽만 그릴게요. 이렇게 딱 포물선이 있고요. 뭐 요 정도 어딘가에 점피가 이렇게 있나 봐요. 얘가 이제 2분의 1,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근데 원이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 잘 보이죠? 그죠? 원이랑 접했습니다. 그 접했다는 게 뜻이 뭐였습니까? 공통점선 존재한다죠. 접한다라는 말은 뭐 교점이 하나이다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풀이 적용이 잘 안 되고 이 점에서 2차 함수와 원이 접했다는 것은 그 공통접선, 교점에서의 만나는 포인트에서의 공통적인 접선이 하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만나는 포인트에서 공통 접선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점에서 이런 공통 접선이 하나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선은 2차 함수의 접선이기도 하고 원의 접선이기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은 뭐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뭐 이렇게 모르지 뭐 이렇게 딱 들어가 접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심은 뭐 딱 이 정도에 있어 보이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원래가 여기가 원의 접점이야. 이 핑크 접선의 접점이라서 중심을 연결하면 당연히 수직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마 그림 보시면 보일 거예요. 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접하고 쫙 올라가는데 얘네가 지금 물어보는 게 지금 뭐냐면 붉은 점 여기 이 넓이를 묻는 거예요. 그 왼쪽에 똑같은 게 또 있으니까 저거 2배 하시면 답이겠죠. 저거를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하지? 우선 발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위에 문제 1, 2번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저 붉은 넓이를 구해줄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진짜 별거 없어. 이 사다리꼴 보이지? 그치? 사다리꼴 넓이 구하셔야 돼. 사다리꼴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흰색 부분 보이니? 요 흰색? 저기는 뭘까? 이거 부채꼴이지. 이게 원이거든. 이게 원. 요게 딱 으차 이 부채꼴. 그래서 부채꼴 하나 빼셔야 되고 빼기 요렇게
들어가는 부채꼴 빼셔야 되고, 그 다음 아래쪽에 또 보이죠? 요 파트, 그치? 요 파트. 요 파트는 요 2차 함수를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지. 그치? 여기다 또 하나 빼는 거잖아. 여기서 아래쪽에 요렇게 들어가는 파트를 하나 빼야 되는데, 얘는 요 아래 거는 2차 함수 아니야. y는 x제곱 아니야.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자 0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면, 그렇지, 얘까지 적분하면 아래쪽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랑 얘를 구하셔서 너 빼기 너 이런 식으로 넓이다. 요 전체 2배 하면 답이라는 거지. 이게 핑크 하나를 구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요 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요 선이 무슨 접선이야? 그렇지, 이게 공통접선이라는 거야. 이 공통접선이라는 거는 2차 함수의 접선이기도 하고 원의 접선이기도 한 거야. 이 점에서. 그치? 그러면 우리가 딴 건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이 기울기는 한 큐에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2분의 1인 순간의 접선 아닙니까? 요 2차 함수. 그렇죠? 요 2차 y는 x. 요 함수의 x는 2분의 1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요거 미분하면은 2x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우와, 그 기울기 1이구나. 근데 이게 수직이구나. 그러면은 요 친구는 기울기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고. 자, 하는 거 잘 봐야 돼. 그리고 일본에서 이거 법선이라는 게 요 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구하라 그랬죠? 싫어! 싫어! 하기 싫어! 싫어! 이렇게 하시고, 싫으면 뭐 어떻게 해요? 뭐 하면 돼요? 발만 잘 내리면 돼요. 얘 기울기 얼마라고? 그럼 이게 몇 대면? 1대1이에요. 1대1 루트 2. 근데 야, 이 길이가 뭔데? 2분의 1 밖에 없잖아. 그 요 길이도 2분의 1. 요 길이는 4분의 1. 뭐 봐라, 내 하다리 쪼이고. 이거 4분의 1. 이거 2분의 1.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면은요, 요거는 2분의 1입니다. 이것은 4분의 1이에요. 그죠? 요거 4분의 1. 이것은 4분의 3이에요. 맞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사다리꼴은 됐습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한 다음에 이 친구를 곱하고 반띵하시면 넓이 아닙니까? 윗변을 하래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이거 더하면 1이네. 그 다음에 높이 얼마네? 아이고, 너는 넓이가, 우선 사다리꼴은 넓이가 4분의 1 구하셨고요. 으아! 여기 몇 도? 45도. 그리고 이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 2분의 루트 2. 그치? 1대1 대 루트 2.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짜리 45도. 부채꼴 넓이는 하죠. 그냥. 자, 요거 원래 부채꼴 넓이가 요거 4분의 파이잖아요. 대수해본 사람들 그냥 할게. 그래서 파이 r제곱, 요거 반지름이죠. 요거 제곱하면 2분의 1 되죠. 그러면은 파이 r제곱에다가 360도분의 45도 얼마인가요? 8분의 1이니까 너는 그 16분의 파이. 부채꼴 구하셨고, 요 아랫부분 이 파트 넓이는 2차 함수 적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얘는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누구를 적분하면 된다? 그렇지, x제곱을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 얘는 뭐 3분의 1 x 3승인데 넣고 빼봤자 어차피 2분의 1만 3승하면 되니까 8분의 1이라서 저 아래쪽의 넓이는 2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답은 여기서 이거 빼고 2배 하시면 되나요? 자, 여기서 여기 한번 빼보세요. 이거 24분의 6인데 24분의 5 답내자. 그래서 24분의 5 요건 이거 뺀 거고 이것도 한번 또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6분의 뭐 하시고 파이 하시고 몇 배 하시면 답이다. 2배 하면 답이다. 뭐 답은 모르겠다. 12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죠? 아까 법선에 감사원실을 안 세워도 된다는데 이한 씨가 왜 자꾸 세우라고 해요? 야, 이 사람이 이걸 몰라서 이게 세우라고 할까요? 그냥 시켜보는 거죠. 근데 내 말은 이거야. 내 말은 여기 하나 찾겠다고 얘들아, 이 직선해방 정식까지는 보통 필요가 없어. 뭘 잘 보면 되냐면 기울기만 잘 보면 돼. 기울기만 잘 보면 대학 간다니까 그냥 수학. 옛날에 그 저쪽 학원에 있을 때도 선생님들이랑 세미나 할 때 맨날 그 얘기했어. 기울기 좀 잘 가르쳐달라. 기울기를 잘 가르치면 애들도 수학을 잘하게 되고, 기울기를 선생님이 잘 써먹으시면 선생님들도 굶어 죽지 않으시다. 이게 기가 막힌 풀이 이런 게 아닌데 심플하거든. 간단하거든. 빵빵빵빵 다 쓸 수 있거든. 근데 맨날 여기 하나 찾겠다고 y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고작 한다는 게 없어서 여기 구하잖아.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아래쪽에 12-22번 한번 해보실래요? 그 다음에 점은 원래 선을 보면 바로 내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H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얘까지는 구할 수 있어야지. 삼각형인데. 근데 이제 여기를 구하는 게 포인트잖아. 근데 여기는 요 삼각형에서 아랫동네를 빼면 되잖아. 근데 이 아랫동네는 적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명심을 해야 돼. 이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들으면 웃겨.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하지요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점과 점은 무조건 뭐 한다? 이어준다. 나중에 가봐라. 이게 잘 안 되지. 이어준다. 그럼 이어주면은 끝이냐? 끝은 아니야. 이어줬어.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은 기울기에 신경 써라. 기울기에 신경을 쓰고 길이에 신경을 써라. 그 다음에 평행이동에 생각을 해라. 이게 도형을 지배하는 전체적인 맥락이야. 점이 두 개 나오면 어떤 점과, 아니 점이 혼자 있으면 할 게 없지. 몇 컴마 몇인지만 설명 딱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점이 하나 더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거 연결을 해줘야 돼. 연결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리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거야.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y축에 평행한 보조선을 날리게 돼 있어 원래. 점과 점은 원래 그래. 그 다음에 요 길이 체크하고 요 길이 체크해서 평행이동 느낌으로 읽어내는 거야. A라는 점은 x축의 방향으로 별, y축의 방향으로 세로만큼 평행이동하면 얻을 수 있군. 이게 평행이동의 마인드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이거분의 이거고,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도 루트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어찌 보면 얘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집값 삼각형 하나가. 정말 중요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 O랑 B를 아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아니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 빨간 등 켜진 거예요 그냥. 넌 도형의 바보가 될 수 있다. 무조건 연결하셔야 돼요. 연결했죠? 그럼 이거 기울기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점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연립을 해야지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x제곱에다가 더하기 y-1의 제곱은 1 이런 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2차 함수가 y는 2x 제곱이 하나 있긴 했었는데,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연립을 할 때도 여기서 이제 또 여기 y 대신에 이거 넣으면은 왜 그래, 그치? 그러지 마. 왜 4차를 만들어, 그치? x제곱을 누구로 바꿔? 이게 날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게 날 것 같기도 하고, y를 정리한다고 할 수 있잖아, 그치? 똑똑한 애들은 이렇게 하지도 않고,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넣자. x제곱 대신에
2분의 1 y제곱을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 요거 정리하자. 그 y제곱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1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열립이? 그럼 1은 사라지고요. 2분의 3 y제곱에 마이너스 2y가 요까지밖에 안 나오니까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y가 0인 포인트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y가 얼마겠습니다. 이거 3분의 4인가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y좌표가 3분의 4라는 겁니다. 계산 맞나? y가 3분의 4면은 2x제곱이 3분의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약분하고 그럼 x는 뭐야 이거 루트 3분의 2 잘한 거니? 계산 많이 연립하면 맞아 이거 맞아 3분의 루트 2 연립하면 안 가르쳐줘? 아니 계산 맞겠냐 물어봤는데 계산 연립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이 나오나요? 맞아요? 맞대요. 비밀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건 자 아무튼 안 가르쳐주지 약간 이렇게 8명이서 이런 눈빛으로 안 가르쳐주지 약간 이런 쳐다보는데 이해할 수 없음. 자 이게 아무튼 이거 좀 나온 거야. 그래서 B점의 좌표가 루트 3분의 2, 3분의 4가 된 거지. 그치? 그잖아. 이거 보면 이거잖아. 그럼 이제 가자는 거야. 그러면 다 보이네. 잘 봐. 우선은 이 각도 좀 궁금하거든 사실. 근데 여기서 발을 한번 살짝 툭 내리면 요 길이가 1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 4래. 그치? 그러면은 아이 좋아 이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3분의 1이지. 3분의 1이지. 그리고 요 길이가 뭐야? 요 길이가 루트 3분의 2지. 그치? 그럼 이게 몇 대 몇이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생겼는데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루트 6이네. x제곱 대신에 2분의 y 그렇지. 네, 밖에 풀었던 애는 누구야? 뭐가 이상한 숫자가 나와서 좀 찜찜했었거든. 세상은 혼자야. 자, 다시 x제곱은 2분의 1 y 잘못했네 이거. 2분의 1 y 제곱이 아니고 플러스 이게 y제곱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1은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야이씨! 이렇게 여기서 y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y가 되면서 는방이 되는 거죠. y 2분의 3이었네요. 요점의 좌표가 y좌표가 2분의 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y가 이렇게 됐어요. y가 2분의 3이었던 거고요. 여기다 2분의 3 넣어볼까요? 그럼 이제 x제곱이 4분의 3이 되나요? x는 2분의 루트 3이네. 근데 이쁘게 나온다고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 좌표가. 2분의 루트 3, 2분의 3이었던 거예요. 잘 보시면은요. 요 길이가 1인 건 맞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3이니까. 그치? 그럼 요 길이, 요 짧은 길이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요 길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우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 1대 루트 3 대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30도였던 거야. 여기가 30. 여기는 60. 그럼 이제 부채꼴 끝났고 그리고 여기는 90도니까요. 요 삼각형의 넓이도 끝났습니다. 자 계산할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부채꼴은 반지름 일자리에다가 중심각이 60도 3분의 파이 60도. 얘는 그래서 넓이 구하는 방법은 파이에다가 6분의 1 곱하시면 되나요? 파이 r제곱 곱하기 6분의 1. 요게 저 위에 부채꼴 넓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로 갑니다. 삐비비 삐비비 이런 애가 하나 있죠?
요거 1, 이거 1, 여기가 120도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요거 뭐 반띵하셔서 넓이 2개 하셔도 괜찮고 요 길이가 1 편한 대로 해. 난 이기 편해서 1, 요거 2분의 1 여기 60도니까 요거 2분의 루트 3 그럼 이제 요거 밑변 2분의 3 높이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 2분의 3에다가 높이 2분의 루트 3 그 사인 왜 안 쓰냐면은 이거 대수 안 해도 있어서 그래. 2분의 사인 대수 해본 사람들은 2분의 1 뿅뿅 사인 120도 그러면 넓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데가 여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여기 이거 뭐야 이거지. 이 친구를 구하는 방법은 자 저 삼각형에서 여기 오렌지 삼각형에서 여기서 그죠? 여기서 저 아랫동네 빼기 그죠? 이렇게 들어간 이걸 빼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삼각형이니까요. 밑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고 높이가 2분의 3이었지요. 그죠? B점 좌표. 얘는 뭐 하면 돼? 얘는 적분하면 되지.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2분의 3까지. 그죠? 2분의 3까지. 2분의 3까지. 0에서 2분의 3까지 2x제곱 함수를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저 하얀색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이거 빼기 그치? 그러시면은 저 이만큼이 다 나온 거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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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온 겁니다. 괜찮아요? 부채꼴 위에 부채꼴 저 아래쪽부터 삼각형 그 다음에 요거 오렌지 요거 뺐잖아 그치? 또 틀렸어? 어디 아 그렇죠 사다리꼴도 편하긴 하네요. 여기가 붙이는 사다리꼴인데 그 다음에 요거 전체를 몇 배 하면 답이다. 몇 배 하면 답이니까 산수만 좀 해주시면 된다. 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12-7번 한번 보세요. 유명한 문제 하나 한번 풀어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있겠습니다. 12-7번이 12-17번 연습 문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거의 뭐 독보적인 출제 문항이다. 학습은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 계약하고 나면은 정부님 원을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녕이죠, 안녕. 여름 방학 때까지 안녕. 잘 지내라. 여름 방학 때 미분이 뭐였지? 뭐 이러시면 안 되니까. 연습 문제 12-17번입니다. 읽어보시고요. 한번 1분만 드릴 테니까 문제 읽어보고 상황 판단을 좀 해봐. 문제 이해를 좀 해줘. 자, 문제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 읽어봤더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누가 움직이는 점이죠? P가 움직이죠, P가. 점 P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다면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를 보시면서 이 색깔칠한 여기 보이나요? 여기 보이나요? 그죠? 그 색깔칠한 거 두 넓이 그 넓이의 합 거의 무슨 값? 최소값. 아 돌아버리겠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첫 번째 풀이를 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번 공식을 적용해보는 거야. 공식을 이용해봅니다.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직선 둘러싸인 면적 이런 건데
어차피 얘가 이렇게 이차함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또 요렇게가 직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게 지금 이차함수 직선 둘러싸인 면적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이름을 주겠습니다. 여기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t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왼쪽 넓이를 S1, 요 넓이를 S2라고 생각했을 때, 저 S1을 구하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몇 분의? 6분의 1 가지고, 자, 누구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뭔지 알겠죠? 이차함수, 직선, 이곳은 제로, 이곳은 t, 이렇게. 넓이 공식, 6분의 1 초고차항 계수, 조길이의 상승. 이게 S1. 그 다음에 S2는 똑같이 이것도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둘러싸인 면적이지 않겠냐고. 그치? 여기가 누군데? T. 여기가 누군데? 그럼 됐지 뭐 이것도. 넓이 공식이지. 2-t의 상승. 그래서 이 S2의 넓이는 또 6분의 최고차항 보시고 2-t의 끝은 이렇게 되는 거고. T는 아마 요 사이에 있어야 할걸요? 그쵸? 그럼 T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값이고. 그렇지.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 이거 둘을 더한 함수를 생각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6분의 1로 묶어버리면은 요 안쪽에서 아마 t3승에다가 2-t의 3승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함수를 뭐 넓이 더한 걸 s라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넓이 함수 3차 함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t의 바운더리는 0과 2 사이에 있다고 얘네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요 3차 함수 그래프의 무슨 값을 구하시면 돼요?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다. 최대 최소입니다. 이제 3차 함수 느낌. 이해되시나요? 얘는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이렇게 풀어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이거야. 뭐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풀이. 요거는 해봐.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내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 수학 문제를 풀면 있어서. 수학은 원래 변화하는 와중에 일정한 게 있어. 그래서 진짜 좀 까리까리한 그런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은 뭘 자꾸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안 변하는 게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럼 그거를 찾는 게 사실은 그 문제 푸는 거야. 근데 이제 한번 다시 봐봐. 이제 그림을 잘 봐봐.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과 점을 연결하는 거야. 자, 그럼 질문. 요 파트 넓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저 삼각대 안 변하다. 그러면은 당연한 건데 요 핑크 넓이 변해 안 변해? 저 핑크 넓이 변해 안 변해? 저게 안 변하지 어떻게 변하지? 이차함수 선 이건데. 그럼 니네가 지금 원하는 게 이 노란 색깔 칠한 부분이랑 이 노란 색깔 칠한 부분 보여 여기? 그 둘을 더한 게 뭐가 되고 싶다고? 그럼 이 삼각형이? 그러면 돼. 여기가 최대가 되면 되네. 그러면은 그거를 뺀 나머지 두 파트가 최소가 되는 거지. 왜냐면 전체가 안 변하니까. 저 핑크 저거 뭐야 저거 활같이 생긴 거 저거. 저 넓이가 저거 활골은 아니죠. 그냥 뭐 원이 있어야 되니까. 저 활같이 생긴 거 활골 친구. 제가 전체 넓이가 안 변하니까 저 중간에 점피가 움직이면 저 삼각형, 저 최대라 적혀있는 삼각형 넓이가 변해 안 변해? 그치? 변하지. 그럼 그거를 뭘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두 파트는? 그치? 이런 아이디어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문제를 재해석하여 뭐야 이러면서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 딱 끊어주시고 여기 A점
연결하고 점 P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점 P를 연결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면 되잖아요. 야, 근데 또 뭐가 안 변해요. 밑변의 길이가 변해요, 안 변해요? 밑변이 안 변하죠? 그럼 뭐가 최대가 돼야 합니까? 그럼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는 거 아니야? 이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점피 어디 있어야 돼? 설명하란 말이야. 어디? 대충 저기 이거는 느낌 그 설명을 해야 돼. 그거를 점피 어디 있어야 돼? 어디 자 봐. 이 빨간 선이 있습니다. 대수에서 되게 많이 나와. 공수원 죽는 거야 이거. 다 이거야. 알았지? 기억해야 돼. 자 봐. 이 직선 빨간 직선으로부터 점 A가 가까워, 점 B가 가까워. 점 A가 가깝지? 이유는 지금 안 나와. 아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세 글자인데. 아니야. 그 원은 점과 점 사이 거리야. 평행선. 얘랑 평행인 선이 올라가야 돼. 잘 봐봐. 자, 평행선의 정의가 뭔데? 평행선의 정의가 뭔데? 평행한 선 아닌가요? 그럼 길게 말한 거고. 평행선의 정의는 어떤 선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디가 더 멀어, 어디가 더 가까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얘가 하게 돼 있다. 얘 역할이 그래. 그러니까 평행선은 니네 평행선 시험범위 아니잖아. 이거 언제 배우냐 이거? 중2 때 배우나? 그때 뭐 배우지 않나 봐. 작도 이런 거 하면서. 근데 평행선을 그때 배운단 말이야. 그럼 그때 가서 뭐 동의가 억각 이러면서 학교 시험 문제가 나오지. 끝났잖아. 벌써 3년 전인데 4년 전인데. 그러면 얘는 너희한테는 이제 근의 공식 같은 거란 말이야. 저게 문제 푸는 힘이 있는 애란 말이야.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평행선의 정의는 어떤 선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요런 이런 점들을 다 찍으면 평행선이라고 한다고. 제발 뭐 기울기 같은 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정의가 아니거든. 그러면 봐봐. 얘랑 이 평행선이 날아가다 보면은 여기까지 와서 둘 다 A, B 아무도 못 만났지. 그러면 얘보다 더 가야 된단 말이야. 더 가다 보면은 누구를 먼저 만난다. 그러면 아직 B를 못 만났네. 그렇지? 그래서 얘가 더 가까운 점이라고 설명이 돼야 한다. 뭐 발레리면 되잖아요, 선생님. 이게 더 가깝잖아요. 왜? 그러면 가깝잖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거리 잴 거야. 거리 공식을 쓸 거야. 그러면 시험에 가서 가까운 제일 왜 가깝니? 발 내려서 길이 재면 되잖아요. 그럼 다 재던가. 그게 아니라니까. 수학 문제 푸는 방향이 그쪽이 아니야. 내 말은 이 높이라는 게 점 P, 요 높이가 이 빨간 직선으로부터 점 P에서 떨어진 거잖아. 그러면 이게 언제 제일 멀어 가까워야 대한 질문은 얘랑 평행한 선이 계속 가다 보면은 야 현재까지는 점 P가 두 개 보이지 않니? 저쪽 이쪽. 그럼 쭈루룩 가다 보면은 자 뭐 하는 순간? 그렇지. 그때가 제일 멀어. 이거보다 더 가버리면은 이제 이차 함수와 안 만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제일 멀어? 내신에 나온다 이거. 이번 내신도 나와. 그거 말리면 안 된단 말이야. 얘랑 평행한 선이 가다 보면은 자 뭐 하는 순간? 그렇지. 여기 있을 때가 높이가 맥스야. 그리고 그 넓이가 최대라고. 그럼 잘 생각해봐. 요렇게 갈 때가 넓이가 최대라는 거잖아. 우리는 다 알거든. 뭘 아냐면 2차 함수 성질을 배웠어. 2차 함수 있을 때 어떤 선과 평행한 선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여기 접점 어디라고 그랬어, 쌤이? 이 둘의 여기 요 센터. 2차 함수의 성질. 얘도 잘 생각해봐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랑 평행인 애가 접했다 이거잖아. 근데 여기 x좌표가 얼마고?
아, 좋아. 그러면은 가자고 이제. 넓이의 최소값이라는 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랑 여기를 구하면 답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죠? 그럼 자, 갑시다. 요거부터 구합시다. 요거 전체. 요 2차 함수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요렇게 오다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지금 요렇게 선이 하나 있고요. 우선 요거부터 둘러싸인 면적부터 구할까요? 그럼 공식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몇 분의? 그러니까 이거 하자고요, 이거. 이렇게 가서 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선 이거 먼저 구하자고요. 전체부터. 그럼 몇 분의? 6분의. 최고 차항계수 얼마? 1. 아까 여기가 제로, 여기 2이지 않았습니까? 2의 몇 승? 3승, 그 다음 빼기. 여기서 얘랑 평행선이 땅 갔을 때 여기 접히 잡혀있을 때 그때 넓이가 맥스거든, 삼각형이. 여기서 뾰로롱 요 초록색 넓이를 빼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근데 여기가 원점. 아, 너무 좋아. 원점 걸려있으면 회로 공식 있지? 여기가 1,1, 여기는 2,4.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하나 어디에 걸려있으면, 원점에 걸려있으면, 자 2분의 1 하시고 뿅 이래가지고 얘랑 얘만 가지고 놓으면 된다네. 멀리 있는 거 1 곱하기 4 얼마? 4에서 자 가까이 있는 거 1 곱하기 얼마? 이렇게 넓이 1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럼 이건 요거 3분의 8 뭐야 6분의 8 3분의 4 빼기 얼마? 1. 답은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두 번째 풀이가 너희 생각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안 변하니까 이걸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전체 요 핑크가 안 변하는데, 그럼 핑크 안에서 변화하는 게 삼각형이 변합니다. 그 넓이가 맥스가 되면은 그를 뺀 나머지 저 노랭이 두 파트가 최소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요 평행선은 절대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한 중상위권, 상위권 아이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언제든지 난 평행선을 생각한다. 그 원을 생각했던 아이들은 점과 점 사이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따질 때 원이 담당한다.